안녕하세요. 빰바라먹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급매, 이 추계되는 지금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급매물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서 이 카운팅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지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급매만 나오느냐? 제일 중요한 게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급매물이 튀어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값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집값이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집값 양상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내면서 엄청난 현장에서의 비명소리에 가까운 그런 아우성들이 튀어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 하락세는 지금 1차 하락 시기,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있었던 그 하락의 그 폭보다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속도는 더 아주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집값을 단순히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부의 재편성, 그러니까 너무 시세 차익을 올려쳐서 거의 뭐 투기 세력에 가까웠죠. 서울 요지의 아파트들 다 사들이면서 다주택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시세 차익 다 챙겼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준이 딱 떼어버리는, 이 집 한 채가 결국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게 되는 참 기가 막힌 현실들이 서울 아파트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 거의 이제 뭐 무게감을 더했으니까 이것 자체를 좀 모든 국민들이 좀 끄덕끄덕 합리적 이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집값 자체가 좀 내려와 줘야지 이런 어떤 이 기울어진 어떤 부의 무게감이 조금 분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자본시장에서 왜곡된 지배 가치가 얼마나 사회 구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형평성의 어떤 원리를 나와왔는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이 사회 구조 가 같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 건전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투자할 수 있어요. 본인 돈으로 얼마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걸 너무 비정상적으로 편법을 통해서 뭔가 집값 담합을 통해 가지고 집값 띄우기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부동산 집값을 확실하게 잡지를 못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방점을 지금 찍었고요.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 오늘 보십시오.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 나스닥이 거의 1% 이상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뭐 좀비처럼 마이너스를 살짝 찍었다가 다시 쫙 하고 올라서고 있어요. 1% 이상. 자, 체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결국 이 자본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국인들이 동학개미에서 금융시장 들어올리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도를 좀 해야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 자본의 흐름이 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들을 비롯해서 뭐 매집 현상을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 좀 빵빵하게 챙겼던 분들이 꾹 집값을 누르면서 올라올 때까지를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집값이 이제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 절세를 위한 매물이 급격하게 방출되고 있고 5월 9일 데드라인 딱 긋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신의 한 수라. 결국 한국 사람은 뭐에 약하다? 숫자에 약합니다. 카운팅을 계속해서 가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지금 호가가 저공비행하고 있죠. 자, 호가를 외면한 실거래가, 계속해서 호가는 내는데 그 호가가 상승장을 찍었던 아파트의 뭐 최고점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관망세, 공격적 관망세입니다. 이거 절대로 당신들이 내놓은 매물 사줄 의향 없어 하고
공격적 관망세로 돌아서게 되면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매물 증가량 보시면 6만 2천 건에서 지금 6만 7천 건으로 올라섰습니다. 전월세 매매까지 다 합치면 10만 채가 지금 넘어요. 정부의 의도는 그냥 뭐 없는 땅 있는 땅 다 긁어 모아가지고 따글 모아가지고 신축 아파트 어떻게 해서든 무리하게, 이것도 비용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하느니 차라리 기존의 아파트 엄청나게 올라친 가격들, 정상적인 가격 내려오면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당연히 공급의 어떤 물줄기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압구정 현대가 20억 낮춘 호가 매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발칵 뒤집어지죠? 이런 호가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집주인들도 20억씩 자신들이 집값을 낮추면서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이런 시대가 올 줄 꿈에도 몰랐네. 그만큼 지금 세금 공포 심리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이거 20억 낮추는 것보다 세금 맞는 게 더 비용이 상당 부분 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호가 매물을 이렇게 낮춰서라도 매수 유인 세력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표를 바꾸지 않으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집을 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압구정 현대 1, 2차가 70억에 지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물은 67억이 나와요. 상당히 압구정 현대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70억 거래 나오면 매물은 더 올리지. 한 71억, 72억 쪽으로. 그죠? 이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 13차 같은 경우는 72억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62억에 나오고 있는 매물도 있고요. 또 뭐 매물도 300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8차 6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매물이 57억입니다. 거래가만 보더라도 뭐 어마무시하죠. 아파트 한 채가 70억, 72억, 62억. 연봉 2, 3억 받는 사람들도 꼬박꼬박 한 푼도 저축하지 않고 내 집 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못 살 그런 금액입니다. 매물이 57억 나와도 이게 손가락 끝에도 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상상 이상의 그 상상 이상으로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강남 쪽 압구정 현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파트의 상승세를 거의 뭐 주도하다시피 뭐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압구정 현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메이플자이도 56억 상한가 딱 치다가 분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메이플자이. 결국 6억 수직 하락 시작하면서 강남 아파트 이상길이 연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메이플자이에 뭐 분양한 지 한 3년 됐나요? 2, 3년 됐나요? 그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야, 이거 집값 큰일 났다. 앞으로 이거 떨어질 일만 생겼네. 이거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재료, 호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전반적으로 쫙 지뢰처럼 깔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한 발 뛰었다가는 그냥 빵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지금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는 얘기죠. 초금매가 왜 이렇게 지금 가격을 떨구고 있을까요? 결국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바닥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줄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밑에를 못 내려봐. 왜? 지금 자기가 붕 떠 있는 이 높이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5m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한 높이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떨어지면 또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날 것 같은 높이이기도 하고 애매한 높이가 굉장히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냥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금매가가 왜 이렇게 속절없이 뭐 25억 호가 내리네, 10억 급매물에서 가격 내려서 팔렸네 이런 얘기가 나올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이게 짐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 지금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게 단순히 규제가 한번 지나가는 바람처럼 갈대를 스치우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휙 하고 불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어온다.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집값이 정상화될 때까지 SNS 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두 개입하고 있고 이전에 나왔던 어떤 이 부동산 대책보다 더 강한 대통령의 이 워딩 자체가 가장 강력한 구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빨리 매물을 내놓고 그 매물도
가격을 내려서 내놔야지 효과가 있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헬리오시티가 지난주에 8억 가까이 7억 6천 떨어졌습니다. 아니 헬리오시티가 최근 1, 2년 상간에 이렇게 큰 폭락을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난주 송파구 전체 아파트 하방 압력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강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무주택자분들 계신다면 지금 30년 동안 이어져온 정말 전혀 손에 닿지도 않았던 아파트 상승세 이거 쫓아가기 힘겨웠지 않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그래도 숨 넘어가는 그런 지점에까지도 영끌해 가면서 집을 무리하게 샀던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송파구가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18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거 다음 달 되면 확 내려갈 겁니다. 20억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 약 이제 마이너스 2억 정도 갭이 있죠. 송파구는 이런 갭이 전혀 생기지 않았던 곳입니다. 왜? 전체적으로 회전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 회전율을 근거로 해서 원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기 때문에 상승 압력으로 계속 작용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바람이 새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지금 2월 달 들어서 1,600건에 그치고 있어요. 이거 3,000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터지지 않고 거래가는 지금 굉장히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실펑크라도 나면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딱 이런 수준입니다. 왜냐? 고속 질주했어요. 근데 실실 이제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라. 이거 바람 빠지는 거 중간에 세워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뭔가 좀 타이어를 좀 떼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간적 이 타이밍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결국에서는 이거 차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을 지금 급격하게 가격까지도 내리면서 지금 출회를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라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리신다면 굉장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국 아파트는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가격이 정상가로 내려와야지만이 전체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 못 잡으면요 아무리 경제적인 금융적인 어떤 성장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외국인 자본이 안 믿습니다. 그거 집값 자체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뭐 잘 된다? 그런 어떤 지표는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집값이 어느 정도 가격 자체가 뭔가 호재와 뭔가 자산 가치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없는 안개 장세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냥 기대 심리에 의존하고 호가세에 의존해서 자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를 찍었었습니다. 초반에. 왜냐하면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1% 이상 빠졌어요. 늘 코스피 시장은 나스닥한테 두들겨 맞았죠. 왜? 얘네들이 그렇게 상태에서 엄청나게 엎어지거나 다운당하면 그 다음날 코스피 코스닥은 영락없이 2, 3% 혹은 3, 4% 이상 빠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올라. 이제 알바노입니다. 미국 장세하고는 결별을 선언했어요. 왜 그럴까? 그럼 동학개미들이 미친 듯이 사줘서 그럴까요? 개인들이 동원하는 자금은 한계가 있죠. 그럼 누가 와야 된다? 외국인인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자, 외국인이 빼고 있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2천억 정도 빼고 있는데 이거 빼는 거 아닙니다. 1조, 2조씩 이제 빼나가야지 뭔가 이게 자본 유출이 되는 건데 외국인들이 지금 전쟁 위기와 또 뭐 관세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살짝 발을 빼는 것 같지만 이거 간을 보는 거죠. 기관이 지금 쏴주고 있고요. 어제 말씀대로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미들이 두려움에 빠졌었죠. 야, 오늘 이거 코스피 폭락하겠구나. 웬걸 지금 뭐 0.91에서 이미 1%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57 떨어졌으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와 이거 그냥 오늘 그냥 죽상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냥 뭐 하이닉스 오늘 4% 이상 찍었어요. 100만 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거 뭐야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완전히 지금 결을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뭐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자본이 살짝 빠져나가지만 전체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다 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고 이거 보십시오. 다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역시도 야 오늘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반도체 지수가 빠졌으니까 삼성전자
뭐 엄청나게 떨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오히려 더 많이 사고 있어요. 이렇게 뭐 사들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게 2% 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결국은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쪽과 돈이 나가는 쪽, 딱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딱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결국 현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팽팽한 기싸움이었죠. 작년 하반기까지. 근데 이게 깸팽이가 안 됩니다. 왜? 일방적인 코스피 시장의 지금 승기. 부동산 지형도가 급격하게 지금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란 얘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변화의 물줄기는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 금융시장 쪽으로 동학개미들이 애국적 차원에서 이 주식을 샀던 그 몇 년 전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본시장의 대지형도 변화는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만 봐도 뭐를 알 수 있다? 시장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앞으로의 장세를 알 수가 있다. 지금 오늘 한국은행에서 낸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보십시오. 1.3포인트 상승했어요. 작년 상반기만 해도 소비자 동향조사 하면 뭐 계속 그냥 내리박는, 그냥 마이너스만 기록했었는데, 소비자 동향 이 조사 결과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1.3포인트 정도 그래프가 올라온 건 뭡니까? 금융시장 쪽이죠. 여기가 커버리니까, 아, 개미들도, 야, 이쪽에서 내가 수익률 창출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을 생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이게 접근조차 안 됐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20억 때려 박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 내가 종잣돈 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1번은 100주를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뭐 도요타 같은 거 100주 사면 자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개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소소하게 주식시장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한국장은 다르다. 그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당연히 그냥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 올랐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어떤 성장에 의해서 특별히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 좋아지고 있고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대기업 쪽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동학개미라 일컬어지고 있는 개인들도 부동산 시장에서 느꼈던 절망감을 금융시장에서 희망을 되찾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변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1번은 100주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잘 못합니다. 그만큼 뭐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소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 갖고 할 수도 있고, 500만 원 갖고 할 수도 있고, 10만 원 갖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해가면서 시드머니 확보하고, 뭔가가 기회가 생긴다는 거, 희망이 생긴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는 거는 국민적인 어떤 희망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 동향 지수에서 긍정적 포인트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급상승세로 인한 절망감보다는 주식시장 상승세로 인한 부의 재편에 대한 희망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3자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시키죠. 자사주 소각을 비롯해서 세법 개정 중에 배당소득세 감면도 이제 시행이 전격적으로 이제 되는데, 반면 부동산은 모든 게 지금 세금으로 포위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30% 맞게 되죠. 이것만큼 부담이 어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주식시장의 어떤 구조, 합리적인 어떤 선상에서의 세법 개정들이 주식시장을 더 끌어올리게 될 거고, 동서남북 그냥 세제로 딱 포위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 가서는 집값이 급격하게 꺾일 수밖에. 이게 이제 폭락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이 수순까지 분명하게 여러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세제 개편, 특별히 이 국회를 통과하는 상법 개정안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요. 주식시장이 더 이제 활발하게, 특별히 외국 자본들이 더 기대하는 어떤 부분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돈의 흐름을 보시라. 그러면 결국 어떤 시장이 지금 일몰하고 어떤 시장이 일출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